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9월 5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또 감찰권 행사에 의해서 지금 거의 고립화되어 있죠.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지금까지 뭐 반격 카드도 없을 것이다. 어차피 장수도 다 지방으로 자천당하고 무기도 다 빼앗기고 그 상태에서 식물총장이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에게 역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역공, 반격의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카투사에 근무할 때 그때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였죠. 야당 대표에서 여당 대표로 된 그 다음 달에 휴가 미복귀 사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핵심은 지금 이겁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 국회 보좌관이 군부대에 통화를 했느냐, 그 문제죠. 통화를 해서 그 대위에게, 당시 그 대위에게 이 휴가 연장, 병가 연장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 상의를 했는지 외압을 했는지 일단 전화한 것 자체가 외압이죠. 제일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 보좌관이 대표의 아들 문제로 일선 군부대에 전화를 했으면 그것은 외압입니다. 전화 자체로 외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추미애 당시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은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직권남용이 되면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또 하나의 사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용의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부지검은 수사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1월 달에 고소고발된 사건을 지금까지도 계속 지연하고 서모씨, 추미애 장관의 아들 그 핵심 인물인데 아직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타기를 하고 정인들을 불렀는데 참고인들을 불렀죠. 참고인들의 정언을 선별해서 조서를 꾸미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의 그 직접 감독을 받을 수도 있는 그쪽 라인 내에서 다 지금 수사를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조사를 안 하겠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뭐 수사 원칙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해서는 말 안 듣죠. 지금 동부지검장도 윤석열 총장과는 좀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추미애, 이성윤 이쪽에 가깝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에게 유효한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검찰총장의 권한 중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임검사. 야당에서도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이 특임검사라는 것은 검사 가운데서 검찰총장이 임명을 해서 자체 비리 수사 같은 지금 검찰 동부지검도 어떤 이렇게 되면은 수사를 불실하게 하고 했으면은 감찰 대상도 될 수 있지만 감찰은 지금 또 윤석열 총장이 한다고 해서 잘 안 먹힙니다. 대검 감찰부장이 또 이성윤, 추미애 이쪽 라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임명을 하면은 누구라도 임명을 하면은 특히 이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과 가까웠던 지금 지방에 자천돼 있지만은 그 유능한 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을 하면 됩니다. 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을 하는데 자체 비리 수사 같은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 권한을 다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딱 그 사건만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2010년에 스폰서 검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인데 특임검사로 임명되면은 독립성이 보장을 되고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만 보고합니다. 그러니 윤석열에게만 딱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2010년 8월에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에 도입돼서 11월에 뭐 그랜저 검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그 비리를 저지른 검사를 수사를 했던 게 특임검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동부지검 이 수사를 담당했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수사를 담당했던 동부지검을 향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속칭 사단이라고 하는 검사 중에 과거 살해했던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도 좋고,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동부지검을 수사를 하게 되면은 결국 동부지검이 추미애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이 공경에 처하겠죠. 이 상황에서 역공을 할 수가 있는 카드가 특임 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은 계속 관련 의혹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얼버무리고 있죠.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데 대해서 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그런데 이 자신이 지시했다, 여기에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 자체, 여기서는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본인이 모른다, 그리고 내가 지시는 안 했다,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이죠. 지시를 했으면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보좌관이 군부대에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본인이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마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예측한 대로, 해석한 대로 이게 추미애 장관을 손절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권에 부담이 되죠. 특히 20대에 대한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군 복무 문제, 이것은 젊은 층의 이 감정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자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순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김남국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미애가 이 직권 남용까지 가지 않는 그 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전화를 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전화한 보좌관도 지금 청와대에, 6월 달에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는데, 그 보좌관에 전화한 것이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와대도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절매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 청와대까지 연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반격의 카드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동부지검은 그때 당시 그 대위, 그리고 카투사 지역대장인 중령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면서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대위의 진술이 있었고, 그런 말을 들었다는 중령의 진술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술조서에서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대위의 정언에 의하면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당신 기억이 확실하나? 그때 보좌관에서 받은 기억이 확실하느냐? 이거 대단히 큰 문제다. 잘못하면은 당신도 큰일 난다. 위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군인이 국회 보좌관에게 전화 받는 것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한 번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걸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국회 보좌관, 특히 그 여당 대표의 보좌관인데. 자, 그런데 그것을 잘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 대위가 그냥 얼버무리니까 그를 조사해서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를 조사해서 빼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인 것은 이것의 폭발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보좌관이 대표의 아들을 위해서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면 상당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에서는 추미애 봐주기를 위해서 그것을 뺀 겁니다. 수사를 빼버린 것이죠. 자, 그런 동부지검인데, 지금도 이것을 빨리 처음에 정한 방향대로 끝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이 김관정 지검장인데, 8월 달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발령이 난 주임검사와 수사관, 그러니까 서모씨 사건을 수사를 했던 주임검사와 수사관이 지난달에 검찰 인사가 있었죠. 그때 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동부지검이 있다가 그 사람들을 다시 파견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두 사람은 추 장관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그 군 관계자 진술을 조서에 누락시킨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수사 인력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를 기존에 정해진 방향대로 결론을 내려서 끝내버리고 축소 수사로 끝내버리려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동부지검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수사를 축소를 하고 서둘러 매듭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 검사를 임명할 명분이 되는 겁니다. 또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도 지금의 검찰의 총수인데 그 산하에 있는 그 지검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오히려 이것이 반격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역공을 할 이 서모킨 건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그 평가는 또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